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공공 커뮤니티에서 남을 비방하는 게시글이나 댓글, 악플 등은 다는 경우에 어떠한 범죄가 성립이 되고 처벌을 받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잘 알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죄 정도가 있겠죠. 사실 요즘은 이미 이러한 혐의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또는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자체가 혐의가 성립이 될까요? 라기보다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1대1 상황이라 공연성 인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될까요? 등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라고 하면은 누가 보아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는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상 정보가 거주지, 성명, 나이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은 명확히 특정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고소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민번호라거나 핸드폰 사진 등이 있거나 핸드폰 번호 이런 것들이 있거나 이런 게 추가가 된다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 사이트, SNS 공간, 포털의 댓글, 길거리, 공공장소 등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성이 인정이 되죠. 다만 1대1 채팅, 그리고 또 피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앞에서의 사건 행위는 공연성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1대1 채팅이나 대화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부분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전파 가능성입니다.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단 한 명에게 말을 전달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공연성이 성립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피해자를 알고는 있지만 친분이 없거나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제3자 정도가 해당할 수가 있겠고요. 사회적 통념상 절친한 친구라던가 가족들은 피해자의 험담이나 모욕을 하고 다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져서 해당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졌을 때 상대방의 가치평가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하고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을 험담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거죠. 그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했을 때보다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했을 때가 훨씬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행동 등에 대한 비판을 했을 경우에 만약 그 내용이 일반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사실이라거나 도움이 되는, 즉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의 목적이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설령 혐의가 인정될지라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 어렵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근마켓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중 한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일까요? 만약 그 글의 내용에 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이 아닌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이러이러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뉘앙스의 글이라면은 더 이상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글로 인정이 되어서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공익성에 의의를 둔다기보다는 비방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벌 규정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 명예훼손의 요건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추가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사실일 경우와 허위 사실인 경우를 나누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중처벌이 되어지는데요. 사실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서 많이들 질문 주시는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게임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하느냐인데요. 일단 정답만 말씀드리자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99% 정도의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게임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공개하고 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로 아이디나 닉네임 정도로 활동을 하고 플레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가 그 아이디나 닉네임만을 보고 어디 사는 몇 살의 누구네? 라고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물론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유명인인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아이디나 닉네임이 그 사람을 특정할 만한 유명인인 예를 들면은 페이커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잘 몰라도 게이머 페이커는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러한 유명인 분들의 경우에만 특정성이 인정되어질 수가 있고요. 일반인들의 경우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예인들의 기사나 SNS 계정 커뮤니티에서 악플이 도가 지나치는 경우에 심심찮게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질문도 따라옵니다. 본인의 신상 정보를 얘기하면서 그만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라면 인정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도 어디까지 신상을 공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름, 나이, 거주지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표현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지기가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사진이나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의 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지만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중요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기는 껄끄러우니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꼭 고소를 해서 벌을 받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본인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한 이후에 욕설이나 명예훼손에 관련된 표현은 처벌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대1 대화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종종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없습니다.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은 피해자 자신이 아닌 제3자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여기저기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타인이어야 하죠. 그럼 자신이 떠들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1대1 대화에서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욕설과 험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 표현의 수위가 있어가지고 지나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불안감 조성죄 정도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의세 불벌죄이고 친고죄이다 보니까 사실 합의만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는 사건이다 보니까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일하게 대응하셨다가는 이 역시 때에 따라서는 실형까지 선고되는 범죄고요.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고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 등을 정리하셔서 전문 변호인과 상담 정도는 꼭 받아보시고 사건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계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